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커피는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커피로 오늘 아침에 내렸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이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예전부터 다루고 싶었던 내용인데 지금이 또 딱 그 철인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예방접종인데요, 요즘 뜨거운 감자이죠. 매스컴에서도 계속 연일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해주는 지금 독감 예방접종이 배송하는 과정에서 실온 보관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었죠. 그래서 한참 이걸 맞아도 됐느냐, 또는 이거의 안정성에 대해서 지금 검사 후에 또 발표도 하게 되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었는데요. 인체에 투여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방의학 전문가다 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예방접종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환자들한테는 이제 문의가 들어오죠. 원장님 지금 이제 철인데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으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편에 속합니다.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아니면 도처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라면은 자연적인 면역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프로텍션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사이고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죠. 면역이 떨어져 있고 약하신 분들이 예방접종을 통해서 그걸 프로텍션 해야 된다는 생각 하시는데, 틀린 접근은 아닐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더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죠. 면역이 교란이 오고 면역이 언스테이블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어떤 인위적인 항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이것도 이물질이죠.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는 이상한 교란 반응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건강한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게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그걸 프로텍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게 시중에 나왔을 때 안정성이 확립되기 전에는 접종을 될 수 있으면은 자제하는 게 옳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방 접종을 안 하기 시작한 게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전에는 저도 원내 접종을 다 갖다 놓고 독감이 돌 때는 열심히 접종을 했어요. 물론 그때는 저도 맞았죠. 제가 맞지 않는 걸 환자한테 권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는 이유는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충분한 레셔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 개념으로 환자들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내가 안 하는 걸 환자한테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오늘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예방접종에 대한 시리즈가 한 몇 편이 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초창기 비타민 D 강의를 했어요. 재작년인 것 같은데요. 작년이군요. 작년 봄부터 제가 유튜브를 찍었으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부터 제가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구독하신 분들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뭘 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올렸던 영상을 맨 처음부터 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저도 가끔씩 심심할 때 제가 만든 영상을 보면서 다시 공부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 정도로 내용이 괜찮다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다 보시는데, 거기에 제가 언급을 했어요. 비타민 D 강의를 할 때 많은 연구 논문이 있는데 인플루엔자에 관련된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혈중 레벨이 우리나라의 평균 레벨이 20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0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인플루엔자가 들어오게 되면 거의 다 감염이 됩니다. 근데 혈중 레벨이 거의 40 이상 정도만 유지가 되더라도 비타민 D 혈중 레벨로 인해서 인플루엔자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텍션 효과가 충분하게 있다라는 논문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신다면은 비타민 D 충분하게 내 혈중 레벨을 체크해 가시면서 충분하게 넣어주시면서 그 외에 백혈구 면역을 높일 수 있는 비타민C 많이 먹고, 이런 기본적인 면역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만 공부를 하시고 충분하게 내 몸에 보충해 주시면은
실제로 바깥에서 인위적인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서 항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고서도 자연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내가 충분하게 그걸 면역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거죠.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고요. 인위적으로 전체적인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인위적인 백신을 넣어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썩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비근한 예는 다음 편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오늘은 워낙 지금 시즌이니까 국가에서 뭐 무료로 접종을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면 너무 좋아하죠. 양전물도 마신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니까 좀 고민해 보시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태까지 1년 거의 6개월 넘어가는데 한 번도 뭐 다른 유튜버처럼 구독과 좋아요를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좀 다른 유튜버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른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환자들한테 또는 이걸 듣는 분들한테 제가 중요한 정보를 주는 개념에서 환자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는 분들, 제 말씀을 이해를 하고 알아듣는 분들한테만 유용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간 낭비고 괜히 그냥 논쟁거리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모든 지금 듣는 분들 중에서 거의 50% 이상, 60% 가까이가 구독자가 아니세요. 그 얘기는 그냥 듣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굳이 구독을 안 누른다는 얘기는 제 말을 이해를 못하고 제 말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분들을 끌어당겨서 구독자를 늘리는 식의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다른 유튜버들은 구독자가 늘어나야지 자기 어떤 입지가 늘어나고 또 수익도 늘어나는 거죠. 저는 뭐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제가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신다면은 좀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 이제 자기 걸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냥 대뜸 처음 들어도 보고는 뭐 이 내용이 이상하다, 뭐 모르겠다 이러면서 하시면은 뭐 전혀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고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 여러분들 가정에 도움이 되고 그 가정이 건강해야지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그 독감 예방접종을 안 권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편에는 제가 왜 이제 예방접종을 잘 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찾아뵐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